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파문을 일으킨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과 관련해서요. 대한체육회가 감사원과 경찰 출신인 감사관들을 꾸려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안세영 선수 측이 일단은 지금 침묵을 지킨 가운데 배드민턴 협회도 안세영 선수의 문자 내용까지 새롭게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증시가 크게 떨어진 걸 계기로요. 한동훈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하자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빈틈을 정책적으로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그냥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을 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박찬대 직무대행께서는 일단 애매한 입장이신 것 같아요. 금투세를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입장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진성준 정책위원장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에게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도 다른 입장을 아주 강경하게 내고 계시죠. 일단 한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은 내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경청해서 적절한 시점에 토론회를 하는 게 좋겠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가 연이틀 토론 제안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좀 뭔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판단한 겁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적절한 시점에 토론 가능할 것,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정리를 한 것 같거든요. 적절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지금 지나가면 다 잊혀질 것 같은데 아마 8월 18일 이후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제 대표가 되면 그때는 뭐 박찬대 최고위원이 토론하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이 제일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치인들은요 맞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체급이 확 올라갑니다. 자, 저는 이 박찬대 이 대행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본인의 체급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봐요. 왜냐? 본인이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맞짱을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어떤 능력, 사실 그동안 보면 박찬대 대행이 아마 회계사는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본인도 금감원에 근무도 했었고요. 자, 그러니 이 본인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마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또 이 논쟁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관심이 많은 주제 아니겠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시점 적절한 시점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아마 성사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시점 자체가 보면 지금 국민들이 이 야당 주도의 어떤 국회 일방적인 운영에 대해 굉장히 피로감이 큽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의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금투세라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우리 대행님 좀 토론합시다 라고 하는데 적절할 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글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꺼낸 두 가지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공세. 첫 번째, 토론 언제 할 거냐, 빨리 하자, 연이틀. 두 번째, 서영주 대변인 이건데요. 지금 약간 전당대 앞두고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가닥이 덜 잡힌, 여기 보면 박찬대 대표 입장 모으겠다.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금투세 예정들을 시행하겠다. 이재명 대표는 손봐야 된다. 이 빈틈을 일단 한동훈 대표가 파고든 것 같아요. 파고든 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부분들을 예.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금투세 2020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추경호 지금 현 원내대표가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투세의 도입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던진 것은 표를 의식해서 1,400만의 어떤 주식 투자자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한 부분은 맞는데 지금 민생 부분에서 금투세가 맞느냐 실질적으로 주식장이 폭락한 것들은 전 세계적인 부분이고 예. 금투세를 가지고 이게 무슨 주식시장에 아주 특효약인 것처럼 던진 것들은 좀 고약한 정치적인 어떤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토론하자고 던진 부분들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피했다. 이것도 좀 말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어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도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도망이라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금투세는 한번 유예를 해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예. 충분히 시간이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추이상 보면 8월 18일 날 대표가 될 공산이 커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 되겠죠. 예. 아니 될 공산이 되겠죠.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정리될 시간 동안 기다려주는 것이 여당 대표로서의 본분인데 이거를 마치 당내의 분란들을 노리면서 노림수로 들어간 것까지 성공했으나 금투세 폐지 자체가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의 예. 폭락장을 해결하는 게 아닌데 개미 투자자들을 자극하는 소재로 쓴다는 것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주당에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임광현 의원이었을 거예요. 이 금투세 관련된 토론회를 아니, 박찬대 원내대표 토론하라고 떠민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떠밀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초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한데 좀 그건 정무적으로 판단 미스예요. 예를 들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의 대표를 권한대행을 하는데 대표와 그다음에 이 여당 대표의 토론 자체를 본인이 허락도 없이 논의도 없이 토론해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계사 출신이니까 올 테면 와라. 이런 식으로 던져서는 안 되는 저는 거죠. 협의가 되고 임강현 의원이 띄운 줄 알았어요. 그건 처음에 아니죠. 저거 얘기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재명 대표가 안에서도 금투에 손보는 부분들은 폐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완할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주식, 거래세, 양도세, 금투세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것이지 지금 이걸 공동령으로 쓰는 것들은 좀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출연하셨습니다. 홍석준 의원. 네. 이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부 사정을 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본인 생각을 밀어붙일 태세인데 여기 보면 신임 원내 수석 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새 지도부가 조율할 거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성준 의원에 대해서 실제로 본인 입으로도 밤길 조심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심각한 댓글을 많이 받았다. 근데 박성준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처럼 새 지도부 나오면 새 정책위의장 되니까 진성준 의원 뜻이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표 뜻처럼 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의 사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진성준 의원 정책위 의장이 오히려 좀 주관이 있다, 의지가 있다 이런 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돋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금투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친문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그런 어떤 정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왜 한동훈 대표가 이런 문제를 꺼냈느냐.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입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이게 평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세계적인 평가를 받는 시기이고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라든지 또 중동에 지금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민감한 주식시장의 시기인데 특히 자본시장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투세가 계획대로 2025년 1월 달에 시행되느냐 혹은 폐지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사실 물론 지금 당대표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좀 설랑설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당 대표가 대표 간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격식 없이 격이 없게 한번 대화를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지금 혼란이 지금 오기 때문에 더 지금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혼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처럼 이 전당대 약간의 이제 지도부 공백 기간을 한동훈 대표가 틈을 잘 파고들었다. 정치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 연일 이재명 전 대표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리고 이재명 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건 재고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또 혼란스럽습니다. 어제 이재명 진 대표님의 발언을 보면 토론회에서 마치 이거 조정해야 된다는 투로 얘기하시던데요. 한동훈 대표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저도 그 비대위원 할 때 깜짝깜짝 놀랐던 게 이건 모르겠지. 예를 들어 비례대표 선거제조차도 엄청나게 실제 복잡하거든요. 우리나라 비례대표 선거제 이거
누구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전문가도 설명 못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별명 중에 하나가 뭐 인간 AI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네. 또 줄줄줄줄줄줄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전 그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한 대표가 이 표현 한 번 하고 말 줄 알았거든요. 군대에서 표현하는 이른바 진급 예정자, 뭐 소령진, 뭐 중사진 해서 이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대표 될 거니까 진급 예정자라고 불리면서 글쎄요, 이현정님 이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뭔가 순간순간에 이재명 대표의 뭐 모르겠어요. 일극 체제 이런 걸 비꼬면서 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군대의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진급이 예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진짜를 붙인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공군 법무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 예. 이재명 대표는 안 갔다 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뭐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저도 처음에 이게 왜 진 대표지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표현들을 어떤 쓰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용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만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차별을 하는 것 같고 또 용어로서 이렇게 또 예, 어떤 차별을 해내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은 뭐 일단 그 이야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곧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가 8월 18일 날 예. 되면 이제 진을 떼고 이제 대표가 되는 거니까요. 금투세로 뭐 일단 정책적 틈을 벌리고 토론도 계속 하자고 연이틀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글쎄 이렇게 비꼬아서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함축적인 비유적 표현까지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얘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요.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이 취약계층에서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13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요금 1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6,000원 수준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우리 정부 들어서 많은 보조를 드리고 있어요. 하계의 경우에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약 6만 원 가량의 지원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액수를 정해서 지원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가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런 액수를 정했습니다. 그 장유미 변호사님, 네. 사실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도 있고 전기값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약간의 이제 민주당과의 차별화라고 할까요? 민주당이 이제 25만 원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다만 한동훈 대표는 취약 계층 가구에 15,000원 추가 지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사실 한동훈 당대표가 신임 당대표가 되고 한 10여일 지날 동안 시그니처 정책이 없다. 그동안 발표해왔던 건 뭐 세비를 줄이겠다. 국회 불체포 특권을 뭐 포기하겠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 혐오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민생이랑 그렇게 거리가 가까운 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전기세 인하 이 부분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논의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당장 당내에서도 이견이 그냥 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 이 부분은 이제 직접 지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직격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예. 뭐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의견을 냈더니 이게 국회 원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다소 결이 다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최고위원들과 당대표가 이렇게 보조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정말 민생 지원과 관련해서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25만 원 지원금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25만 원 지원금이 정말 세수 손실을 크게 야기한다면 지원 계층을 줄이든지 금액을 조정하든지 이런 논의에 나서야 되는 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 기간이고 사실 여러 언론들이 올림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국민의힘의 신임 한동훈 대표는 이제 정책 드라이브, 정책적인 면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반면